묵상 주제는 꿈을 구체화하기 시간입니다. 학습 내용은 나를 알아보는 질문, 두 번째 꿈의 목록 버킷리스트, 영화를 한번 예를 들어서 버킷리스트를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꿈을 구체화하여 글로 작성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 요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간 셀프 리더십 과정에서는 매우 중요한데 특히 자기 자신한테 던지는 질문을 한번 끊임없이 해보시면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아끼는 물건은 무엇입니까? 저도 아끼는 물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거의 한 20년 이상 된 제가 소장하고 있는 자그마한 액세서리를 담는 통이 있습니다. 항상 그것만 보면 시간이 묻어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느낌이 들고요. 제 추억과 우리 가족의 그 사랑이 다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아끼고 있고요. 또 가장 고마운 사람은 누구인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도 될 것이고 또 사랑하는 남편, 아이들 등등 적어보시고 가장 존경하는 사람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책에 있는 존경하는 사람보다는 지금 현재 계시는 주변에 계시는 존경하는 사람을 적어보시고요.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저는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가 나 때문에 삶이 좀 더 변화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고요.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너 때문이야. 이런 탓을 하는 말은 좀 듣기가 싫어요. 또 가장 좋아하는 일 5가지. 좋아하는 일 다 적으면 수없이 많이 있겠지만 뭐 돈 쓰는 일, 여행하는 일, 가족과 식사하는 일, 또 배우는 일, 가르치는 일, 나누는 일 등등 좋아하는 일 써보시고 가고 싶은 나라도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행을 참 많이 했습니다. 50개국 이상 여행하면서 여행하면 할수록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여행하면 할수록 또 다른 나라를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나고 다른 점을 이해하게 되고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남에게 참 많이 받고 살았다는 것을 느끼고 되돌려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나누는 삶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갖고 싶은 것 수없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갖고 싶은 것부터 먼 미래 계획하고 있는 것까지 다 적어보시고 재미있는 질문이죠. 자신 있는 신체 부위도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지를 적어보시고요. 저는 신뢰감을 주는 이미지가 어떤 신체 부위보다는 저의 신체에서 저의 장점을 꼽으라고 하면 신뢰감을 주는 이미지를 꼽고 싶습니다. 자신 있는 능력은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꿰뚫는 능력을 갖고 싶은 게 소망인데 이런 능력을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기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나만의 강점도 적어보시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5가지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강, 가족, 일과 돈, 성장, 나눔 이 5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억에 남는 노래도 적어보셔요. 오 나의 태양, 저는 이 노래를 참 좋아하고 기억에 남는 노래라고 하고 싶습니다. 감명 깊게 읽은 책은 정민 교수님이 쓴 삶을 바꾼 만남이라는 정약용 선생과 그 황상이라는 제자가 만나서 정말 배우고 행동하고 가르치는 LDT 리더십이 무엇인지 이 삶을 바꾼 만남 책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됩니다. 기억에 남는 영화 참 많이 있죠. 그 중에서 그 중학교 때 타워링이라는 불이 났을 때 사람을 구하고 위험한 순간에 인간 내면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재난 영화인데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가장 잘 부르는 노래는 좋아하는 노래라고 하고 싶고요. 존경하는 사람은 저는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또 존경하는 위인은 이순신 장군을 존경합니다. 어릴 적 어머니께 자주 들은 말은
부잣집 맏며느리감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1,000만 원이 생긴다면 저는 가족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쓰고 싶고요. 1년 후 꼭 하고 싶은 일은 저희 파트너들과 함께 여행을 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몇 살까지 죽고 싶냐? 2080년까지 살고 싶고요. 가장 먹고 싶은 것 3가지 좌우명.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내가 나를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또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에 대한 과거의 나를 돌아보게 되고 현재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게 되고요. 미래의 나는 또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지 이런 질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영화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버킷리스트라는 영화. 한 사람은 가족만을 위해서 평생을 산 사람입니다. 정비공이고 나이도 들었고요. 근데 이 수리공이 나이도 들었는데 평생 가족을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뇌종양이라는 그 죽음 직전에 간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고 나서 우연히 책 속에 종이 쪽지가 하나 있었는데 46년 전에 대학교 교수님이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한번 적어보라는 수업 시간에 그 말에 이 주인공이 몇 가지 리스트를 작성을 한 거예요. 앞으로 나는 이런 꿈을 이루고 싶다고 자기 소망을 적은 겁니다. 그 소망을 책 속에 끼워뒀는데 그 병원에 갈 때 이것을 가지고 간 거예요. 같은 병실에 한 사람이 더 들어왔는데 이 사람 정비공하고는 너무나 다른 돈이 많은 사업가가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병원의 오너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병실을 바꾸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수리공하고 두 사람이 병실을 같이 쓰게 된 겁니다. 너무나 다른 삶을 산 두 사람은 공통분모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이 쪽지가 떨어져서 이 부자 사업가가 이 흑인의 정비공의 꿈의 목록을 보게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내가 돈을 다 낼 테니까 당신의 이 꿈의 리스트를 같이 한번 해보자.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버킷리스트를 이루기로 작정을 하고 사업가가 하고 싶은 일을 또 몇 가지 더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를 하고는 그때부터 가족의 동의를 구한 다음에 여행을 떠나는 거죠. 떠나서 여기에 리스트대로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봅니다. 재미난 게 많아요. 장엄한 광경 보기, 낯선 사람 도와주기, 눈물 날 때까지 웃기, 또 카레이싱 하기, 셀비 무스탕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멋진 레이싱카 있잖아요. 그것을 타고 질주하기, 스카이 다이빙하기, 최고의 미녀와 키스하기, 영국 문신 새기기, 영국 프랑스 가보기, 또 오토바이로 만리장성 질주하기, 이집트 피라미드 둘러보기, 또 세렝게티에서 사자 사냥하기 등등 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떠납니다. 떠나서 여행을 다 한 다음에 이집트 피라미드에 올라가서는 삶에 대한 이야기도 서로 나누고요. 죽음을 앞둔 두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좀 다르겠죠. 저승에 갔으면 저승 사자가 2가지 질문을 한다더라. 행복하게 살았는가?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그런 장면도 볼 수 있고요. 또 만리장성에서 오토바이로 질주하기도 하고 또 스카이 다이빙 할 때 막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고 서로 즐거워하기도 하고 또 문신하는 걸 한 사람이 하고 싶었는데 끝내 못하고 한 사람이 서로 이기고 지고 하는 그런 재미난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업가는 돈은 굉장히 많았지만 가족들하고는 거의 연을 끊고 산 거예요. 그래서 정비공을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나중에 딸과 헤어져 있던 딸과 화해를 하고 사랑스러운 손녀와
키스하는 장면을 여기 이제 최고의 미녀와 키스하기를 이루고요. 또 저기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겠다고 도전기를 적었는데 결국 그 산 등정을 못했지만 마지막에 두 사람이 같이 이제 그쪽에 마지막에 거기에 서로 이제 같이 이제 합장을 하는 그런 장면이 보이면서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지고 여기에 처음에 나왔던 장엄한 광경 보기를 이루고 영화가 막을 내립니다. 마지막에 죽을 때 이 사업가가 한 이야기가 어떤 시간보다 내 삶 속에서 이 정비공과 함께한 시간은 너무나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례식에서. 네,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뭐 돈이 많다고 행복한 삶은 아니고 또 그렇다고 또 돈이 너무 없으면 이 정비공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다 못했었거든요. 가족만을 위해서였는데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또 사업가는 이 돈 없는 정비공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에게 조언을 해주면서 더 나은 삶을 살고 마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매해마다 백문백답을 저는 해봅니다. 앞서 제시한 여러 질문뿐만 아니라 100가지 리스트를 다 하나씩 해보면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도 있고요. 고정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 나가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미래를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배려라든지 이런 것도 생겨나는 것 같아요. 꿈을 구체화하는 방법은 먼저 갖고 싶은 것부터 다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돈만 있으면 다 사지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어떤 분은 나는 소유하고 싶은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하시는데 하지만 작은 것 하나라도 그냥 내가 필요한 것을 구입하는 것보다 뭔가를 갖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돈을 모으고 또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소유했을 때는 굉장히 그 물건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또 함부로 그냥 쇼핑을 하지 않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갖고 싶은 것을 리스트를 꼼꼼하게 작성을 해 놓습니다. 또 비전센터를 갖고 싶고 조명시설이 갖춘 아주 화려한 화장대를 하나 갖고 싶다.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구입해야 할 것, 지금 당장 내 몸에 필요한 것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주고 싶어서 갖고 싶다는 것도 다 적어 보시고요. 농장이나 잘 훈련된 개, 또 드레스룸, 넓은 책상 이런 것들도 다 적어 보시기 바라요. 하고 싶은 것도 다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1만 명 앞에서 대중연설하기, 동기부여시키기, 또 100명 강사, 100만 멤버 만들기 구체적으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매년 다녀오고 나서 100개국을 다 돈 다음에는 해외여행 수필집을 발간하겠다. 또 전 세계에 파트너들을 다 두고 멋진 사업가로 성공하겠다. 또 연소득 10억을 벌겠다. 크루즈 여행기를 한번 작성을 해보고 각 지역마다 크루즈 여행에 대한 안내 책자를 만들겠다. 또 성공 포럼에 초대되어서 기조연설을 하는 것도 한번 적어봤습니다. 비전센터 만들어서 파트너들, 해외에 있는 파트너들 초빙을 해서 그 비전센터에서 꿈을 만들고 그리는 것도 그려봤습니다. 다음 먹고 싶은 것도 적어보셔요. 뭐 짜장면 좋아하시면 짜장면을 쓰셔도 되고 저는 생선회를 좋아하기 때문에 먹고 싶은 것을 쓰라고 하면 생선 리스트가 쭉 나오는 것 같아요. 홍어회, 도무회, 우럭, 지리탕 등등 해서 좋아하는 걸 다 적어보면 이 목록이 제일 재미난 것 같아요.
하고 싶고 갖고 싶고 먹고 싶고 다 적으라고 하면 먹고 싶은 항목에 있어서 주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식욕이 좋으신 분들은 뭐 육해공군 따지지 않고 목록이 쫙 적혀져 나오는데 왜 그 입맛이 좀 까다로우신 분들 보면 이 뭐 드시고 싶은 것 적으라고 할 때 쓸 게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또 먹고 싶은 것을 적어 놓고 둘러보다 보면 아 이분하고 다음에 식사를 한번 해야 되는데 아 이분은 이런 종류를 좋아하시구나. 그리고 그 사람의 건강 상태도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드시고 싶은 것은 목록을 보게 되면 아 이분은 인스턴트 식품을 좀 드시고 계시구나. 아 건강 관리를 좀 하셔야 되겠다. 다음에 만나면 이런 쪽으로 대화를 한번 나눠야 되겠다 하고 사람을 이해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되는 목록입니다. 가고 싶은 것도 다 적어보시기 바래요. 해변가를 좋아하다 보니까 뭐 해변가 이름도 구체적으로 찾아보게 되고요. 또 프랑스 니스 해변에 가서 너무너무 그 바다인지 하늘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파란 색깔 하면 그 자갈밭, 모래밭, 특히 그 자갈밭이 꽤 있더라고요. 니스 해변에 가니까 그 유럽 사람들이 그 호텔 앞에서 쭉 누워가지고 너무나 여유롭게 즐기는 모습을 보고 저도 거기에서 한번 누워가지고 짧은 여행 시간이라 한 바퀴 둘러보고 떠났지만 하루 정도 묵으면서 그 태양을 즐기는 시간을 다시 한번 누려보고 싶습니다. 그게 니스 해변에서 다시 열차를 타고 모나코까지 또 열차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그 유럽 지중해의 아름다운 풍경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니스 샤갈 미술관도 가서 샤갈의 미술 작품을 하나하나씩 또다시 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브라질의 이과수 폭포, 그 장엄한 폭포를 한번 느껴보고 싶고, 브라질 하면은 아마존 그 숲길, 그 숲을 한번 체험해 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영국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 박물관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박물관에 가서 그 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예술 작품의 전 세계 미술품들이 거의 여기 프랑스, 영국 박물관에 다 있잖아요. 가서 전 세계의 미술품, 예술품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아이슬란드 추운 지방에 가서 한번 얼마나 추운지를 한번 느껴보고 싶고요. 또 키웨스트 해밍웨이 생가를 다녀왔는데 이 해밍웨이 작가의 사고뿐만 아니라 그 주변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 남미의 문화를 굉장히 많이 이쪽 미국의 남부 쪽에는 남미 풍경을 느끼는 그런 곳이거든요. 거기에서 또 배를 타고 쿠바로 가서 남미 여행도 한번 해보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통일이 되어서 백두산과 금강산도 직접 육로로 가는 것도 한번 그려봤고요. 또 이렇게 각 지역의 유명한 곳뿐만 아니라 도시 이름을 쓰셔도 되고 나라 이름을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갖고 싶고 먹고 싶고 하고 싶고 또 가고 싶은 곳을 쓰다 보면 처음에는 10가지 이상 잘 적기가 힘들지만 하나씩 두 개씩 적다 보면 어느새 100가지씩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갖고 싶은 것 100가지, 하고 싶은 것 100가지, 먹고 싶은 것 100가지, 또 가고 싶은 곳 100가지를 꼭 한번 적어보시고 지난 시간에 했던 나는 누구인가 자기 구상을 글로 표현하기 배웠었죠. 나는 누구인가 건강한 나, 또 우리 가족에 있어서의 나, 경제적인 나, 풍요로운 나, 성장하는 나, 나누고 봉사하는 나의 모습 이것을 또 100가지씩 작성한다면 500가지 나의 꿈의 리스트가 작성이 되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 꿈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7강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